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좋은 말, 또 멋있는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꼭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친구 소개를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네, 라이언입니다. 라이언인데, 선생님이 라이언을 매우 좋아해요.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닮지 않았나요? 네. 네,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겨울방학 동안 꼭 해야 될 두 가지 일이에요. 이번 겨울방학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학이 될 겁니다. 이거는 농담이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방학이 이제 고3 여름방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학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가장 길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이 여러분들 인생 이제 나중에 늙어 죽을 때까지요, 가장 긴 겨울방학입니다. 종업식부터 3월 2일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 과제가 있나요? 과제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가장 길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정말 소중하니까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뭐 감이 오겠죠. 아니 뭐 선생님이니까 공부하라고 하겠지. 맞죠. 공부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중학생이 되는 거니까,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자, 어떤 과목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은 두 가지 과목을 꼽습니다. 바로 영어와 수학입니다. 물론 국어도 있어요. 국어도 중요한데 국어를 지금 말하지 않는 건 좀 뒤에 가서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어 수학을 꼭 해야 되는데,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두 가지 종류의 친구들이 있죠. 첫 번째, 선생님, 저는 초등학교 때 영어 수학이 많이 부족했어요. 두 번째, 선생님, 저는 영어 수학 초등학교 거 충분히 다 했습니다. 괜찮아요. 자신 있어요. 라는 친구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친구부터 얘기해 줄게요. 먼저 자신감이 없고 뭔가 초등학교 때 영어 수학이 좀 부족했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영어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영어는 이렇게 하세요. 자, 교과서 전부 다 가지고 있죠? 초등학교 교과서. 다 버렸죠? 네, 영어 교과서 다 버렸을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디지털 교과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에듀넷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알고 있죠? 그게 뭐 천재 교과서가 됐건 YBM이 됐건 아니면 대교가 됐건 뭐 동화가 됐건지 간에 디지털 교과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교과서에서 이것을 다 찾아보세요. 각 레슨마다 읽기 차시가 있었을 겁니다. 기억나죠?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읽기 자료를요, 잘 됐어요. 디지털 교과서를 찾아서 듣고 말하고 써서 다 딸딸 외워버리세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아마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거 다 외운다고 해도, 그거 다 쓰고 외운다고 해도요, 얼마 안 돼요. 어떤 교과서 레슨 1에서 레슨 12, 12개 과가 있는 교과서가 있고, 또는 레슨 13, 13과까지 있는 데가 있고, 또는 많아봤자 14과까지 뿐이 없을 거예요. 많이 외워봤자 14개의 어떤 그 읽기 차시만 외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선생님이 이 말을 하냐면, 초등학교에 나와 있는 중요한 어휘, 표현이 전부 다 그 읽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읽고 쓰고 외우면은 영어 실력을 단기간에 확 올릴 수가 있고, 초등학교 때 영어를 좀 안 했더라도 그때 보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선생님 6학년 거 굉장히 저한테 어려운데요? 라는 친구는 5학년 거부터 하세요. 그래서 5학년, 6학년을 묶어서 같이 하십시오. 지금 방학 동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럴 시간이 있어요. 뭐 하루에 그거 하나 정도 못 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준비 안 하고 중학교 갔을 때는요, 근데 영어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영어 수준은 완전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요, 역시 교과서를 버렸죠. 네, 역시 교과서 없을 겁니다. 교과서가 없으면 지금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세요. 서점으로 달려가서 무엇을 사느냐? 수학 문제집을 사십시오. 먼저 초등학교 6학년 수학 문제집을 사서, 혹시 익힘책이 있는 친구는 익힘책을 첫 단원, 단원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 쭉 한번 풀어보세요. 이 수학이라는 것은요, 연계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학 못한 친구가 갑자기 중학교 가서 수학 잘하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수학을 충분히 잘해야지만이 중학교 수학 가서도 어려움을 느끼지가 않아요. 따라서 만약에 6학년 문제집을 푸는데 6학년 문제집이 잘 안 풀려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바로
5학년 문제집 사가지고 5학년부터 푸세요. 5학년이 안 되는 친구는요, 4학년이요. 4학년이 안 되는 친구는요, 3학년이요. 3학년이 안 되는 친구는 없겠죠. 자, 어쨌든지 간에 무슨 말이냐면 전 학년도 문제집을 다 푸십시오. 시간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6학년 수학을 난 왜 못했지? 알고 보니까 5학년 걸 못 풀었던 거예요. 5학년 수학 왜 못했지? 4학년 거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수학 같은 경우 그런 연계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초등학교 거를 잘 못했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6학년 것도 푸세요. 안 되면 5학년 거로 가세요. 짧은 시간 내에 분명히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꼭 영어하고 수학은 초등학교 거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중학교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 저는 충분히 다 해서 뭐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마 학원을 다닐 것 같아요. 학원 가면 학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제 학원을 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학원을 가지 않는 친구들은요, 미리 예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영어 같은 경우는요, 미리 그 단어장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많이 외워두면 좋거든요. 중등 단어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등 단어장을 보고서 단어를 최대한 많이 외우세요. 선생님이 이 말을 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영어를 나는 충분히 잘 했다라는 친구들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영어 실력을 확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많은 어휘의 습득입니다. 물론 어휘를 습득한 다음에 이제 그 문법에도 적용시켜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많은 어휘를 습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휘를 습득하면서 그 단어를 습득하면서 그 단어에 관련된 문장들도 하나씩 외워두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초등학교 영어 잘한 친구들이라면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영어 실력을 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중학교 가서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중학교 어휘를 완전히 외우도록 하세요. 뭐 아마 대략 한 2, 3천 단어 정도가 되는데 중학교에 그걸 다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한번 쭉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미리 문제집 사서 풀어봐도 좋습니다. 중학교 1학년. 왜냐하면 좀 보면 놀랄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중학교 때하고 단원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네? 네, 맞아요. 그렇게 다르지 않고 그동안 배웠던 거에서 조금씩 심화, 조금씩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입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단원들이 나오기는 해요. 새로운 개념이 나오기도 하지만 기존의 개념들을 잘 알고 있다면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잘 들으셨죠? 이 방학 동안에 영어와 수학을 확실히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학교 가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제일 당황하는 게 아마 영어일 겁니다. 영어가 초등학교 수준하고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선생님 말대로만 하면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중학교 때도 영어도 수학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국어 실력이라는 게 그렇게 한꺼번에 확 늘어나지 않습니다. 국어는 좀 독특한 과목인데 가장 중요하기도 해요, 사실. 국어를 못하면 나중에 영어 수학에서도 분명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국어가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 도구가 되거든요. 도구 교과적인 면이 있어요, 국어는. 그래서 국어를 가장 잘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짧은 시간에 확 늘어나지 않습니다. 국어를 잘하고 싶은 친구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 돼요. 그거는 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조금 더 이제 잘하고 싶으면 그 책을 읽고서 정리하는 습관을 키워야 되겠죠. 이미 여러분 초등학교 때 무슨 독서 기록장, 독서록 많이 썼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 두꺼운 책을 읽고 긴 글을 읽고 요약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키우면요 국어 실력 향상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되진 않아요. 아주 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독서량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럼 많은 독서량을 할 때 마찬가지죠. 지금처럼 겨울방학에 많은 독서를 읽도록 하십시오. 이왕이면 고전이나 좋은 소설들, 좋은 글들을 많이 읽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글을 읽고 요약 정리를 하는 독서력을 스스로 작성한다면 여러분들 국어 실력은 향상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향상되지는 않아요. 앞으로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게 국어 공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영어와 수학만 얘기를 했어요. 꼭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중학교 가서도 어려움 없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될 수 있다? 선생님이 바라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공부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빛을 봅니다. 그 빛을 좀 빨리 볼 수도 있고 늦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예 안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열심히 해주세요. 오늘 열심히 한 여러분들의 노력은 분명히 보상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옵니다. 바로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어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의 앞날에 아주 행복한 나날들만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